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오후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다쳤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6월과 7월에도 폭발 사고와 정전 사고가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일 광양제철소. 공장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습니다. 굴뚝 곳곳에서는 시뻘건 불꽃이 계속 타오릅니다. 제철소 내부 정전으로 인해 공장 굴뚝에 설치된 비상 밸브가 열리면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한 겁니다. 진동과 함께 꽝 하더니 저 굴뚝들마다 불이 다 붙었어요. 저 전쟁난 줄 알았어요. 좀 있다가 도망쳐가 오더라고요. 이에 앞서 지난 6월엔 보수공사 도중 수소가스가 폭발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까지 1년 사이에 3번의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안전사고 같은 게 자주 나니까 제철소가 이제 오래돼서 좀 위험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감은 있죠. 제철소와 불과 1.5km 떨어진 이곳 섬마을 주민들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마음을 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앞전의 사고도 그렇고 가슴이 무너져. 겁나서 잠도 못 자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는 전문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설비 노후화와 안전 불감증 등이 사고가 되풀이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제철소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던 여수 만흥지구 임대택지 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지구 지정을 승인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만흥지구 40만 6천여 제곱미터를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개발하는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여수시는 거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중촌마을 일부 지역은 구역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청 요구가 많았던 레일바이크 인근 지역은 구역에 포함된 데다 여전히 대상 지역 거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관계자들에게 강남여고 학교 법인이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0월 소프트볼 팀 운영 과정에서 운영비와 학부모 지원금 등을 횡령한 정황을 확인해 교장 정모 씨를 비롯한 학교 책임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라는 요구를 학교 법인 측에 전달했지만 법인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조치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법인의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국회 1년 내내 싸움만 하면서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선거법 개정안도 무늬만 개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 개혁을 외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지 8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법안은 우더기가 됐습니다. 225석으로 줄이겠다던 지역구 의석은 253석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결국 지역구는 한 석도 줄이지 않은 겁니다. 선거제도 룰 자체를 당사자인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동료의식 혹은 본인의 이해관계가 투영되면서 비례대표 의석은 당초 75석에서 현행처럼 47석으로 줄였고 이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이 정도의 선거제도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끝낼 걸 뭘 그렇게 1년 동안 질질 끌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전 개인적으로 좀 허탈했고요. 다만 연동형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른바 군소 정당들도 조금이나마 기대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후퇴된 정치개혁, 정치제도 하에서 다음 총선을 치르게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21대 총선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선거제도의 변화로 정당의 선거 전략과 유권자들의 투표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호남에서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달리하는 분리투표 성향이 나타났다면 앞으로는 정당의 선거 캠페인이나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몰아주기 투표, 줄투표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올해 지역의 분야별 현안을 점검해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정치 분야입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지역 정가의 시선 역시 국회로 쏠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제3지대 연대 움직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올해 지역 정가 역시 국회 선거법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볼 때 현행 지역구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통폐합 대상 지역구의 입 후보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데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늑장 사태로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로 입성한 의원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세력들의 재결합 여부는 본격적인 선거제를 앞두고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편중이 적은 지역의 특성상 이들의 향후 행보가 지역 정치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 정치의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새로운 선택을 했던 지난 총선과 달리 지역 내에서 입지를 다져온 후보군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정치 세력들의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또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정책들을 내놔야 될 것이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또 시민단체는 그 정책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는 예측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촛불 종국에 이어 여당의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 지자체장은 물론 의회 역시 대부분 여당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당 소속 일부 도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불거지면서 의회의 견제 역할이 무의미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민수당을 둘러싸고 군소정당과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일방통행을 이어가면서 균형추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안일한 태도와 여당의 독식 체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들의 자정 회복을 위해 도의회 전체와 민주당 전남도당의 강력한 세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기초의회 행보는 사뭇 달랐습니다. 굵직한 내년 예산들에 대해 막판 제동을 걸면서 집행부를 긴장시켰고 지자체 사업 추진에 독주를 막기 위해 첨예한 날을 세우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가 뽑은 일꾼들의 역할론이 또다시 강조된 올 한 해.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정치적 갈증이 내년에는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 관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남관광재단이 내년 출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행안부 지방출자 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가 전남관광재단 설립을 조건부 의결하고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통합 마케팅을 추진할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행안부의 결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재단 설립을 위한 정관 마련과 함께 법인 등기 절차를 밟고 7월 1일 재단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별빛축제가 개막한 가운데 지난 주말 3만여 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지난 20일 별빛축제가 개막해 주말인 21일과 22일 이틀간 3만 2천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오늘 젊은 층과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한 공연 등을 펼치고 올해 마지막 주말에는 미니 그림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할지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르면 내년 여름쯤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1년 2개월 동안의 공론화 절차를 밟은 황룡강 장록습지. 반대 여론이 높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찬성 의견이 85.8%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반대가 심했던 장록습지 인근 동주민들의 찬성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광주시에 국가습지 지정 건의를 내년 1월에 하면 광주시는 곧바로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국가습지 지정 신청에서 확정까지는 1년이 넘게도 걸리지만 장록습지의 경우 주민에게 의견 수렴 절차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습지센터를 비롯한 환경부 역시 이미 지난해 조사를 통해 장록습지의 환경적 가치를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큰 장애가 안 됩니다. 이제 생태계적으로 이제 우수하다고 이제 판명이 그 당시에도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될 경우 우리나라 습지로는 최초로 도심에 자리한 국가습지가 됩니다. 이제는 순천만 습지 못지않은 지역의 명소로 키우기 위한 지역 각 주체들의 고민과 대처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복내면 외초마을 주민 23만 2천 원, 여수 복림사 신도일동 20만 원, 여수시 화양면 구미마을 주민 20만 원, 화양면 청양마을 주민 15만 원, 신기동 항유정 여자경로당 15만 원, 순천시 서면 비월마을 주민 12만 4,200원, 여수시 화양면 마상마을 주민 12만 원, 고흥군 복내면 예내마을 주민 11만 2천 원, 동일면 새마을 부녀회원 1동 10만 원, 순천시 왕조 2동 왕지현대 2차 입주자 대표 류재석 10만 원, 여수 남진교통 박승구 김광호 10만 원, 신월 대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10만 원, 남면 월전마을 주민 10만 원, 삼산면 진막마을 주민 10만 원, 신월동 코아로 아파트 문설에 10만 원, 여수시 화양면 석교마을 주민 10만 원, 순천시 서면 용림마을 주민 7만 5천 원, 추동마을 주민 7만 3천 원, 여수시 남면 소유마을 주민 7만 원, 순천시 서면 연동마을 주민 6만 4,800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수의 한센인 정착촌 주민들과 대기업, 지자체가 수상 태양광 사업과 마을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GS건설과 여수도성마을 재생추진위, 여수시는 어제 여수시청에서 협약을 맺고 도성마을 앞바다의 80메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안에 따라 여수시는 1,500억여 원이 투자되는 태양광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GS건설은 위탁, 세탁 사업 업체 등에 245억 원을 지원해 일자리 늘리기와 마을 재생 사업을 돕게 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마을 주민과 GS건설은 최근 사업을 반려했던 여수시와 의견 조율을 거쳐 어제 협약에 이르게 됐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운영하는 전남 지역 암센터가 광주 전남 지역 암센터로 확대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화순 전남대 병원은 내년부터 광주 전남 지역 암센터로 재지정받아 운영될 예정입니다. 화순 전남대 병원은 2004년 개원 이후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암 진료와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해왔고 지역 암센터가 없었던 광주도 국가지정지역 암센터를 갖추게 됐습니다. 순천시가 농축산식품부의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순천시 미생물센터 일원의 센터 건립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고 매실과 녹차 등 남해안권 주요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차, 발효액상 음료류 연구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발효식품 산업 육성 사업이 발효식품의 시장 규모가 2017년 기준 12조 3천억 원에 이르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국내 발효식품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충청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도 온종일 공기가 탁한 데다가 내일은 또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될 걸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관리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네, 안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좁혀진 데다가 서울도 가시거리가 4km에 불과하고요. 낮 동안에는 온화한 데다가 서울이 6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16도까지 오르면서 3월 하순 마냥 포근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 맑게 드러난 모습인데요. 제주도는 남쪽 해상에 보이는 비구름의 영향을 차츰 받겠습니다. 오후부터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내일은 비가 확대되겠고요. 금요일은 모레 아침에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